안녕하세요. 강선영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라고 하면 법정에서 말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드라마 속 변호사들은 어쩜 그렇게 단 한 번의 막힘도 없이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지 저도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현실 속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말을 제대로 못해서 답답한 적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억울한 건 난데 말을 하다 보니 오히려 밀리는 듯한 그 기분. 집에 돌아오고 나서야 그때 그 말을 했어야 하는데 항상 중요한 말은 못하고 돌아와서 뒤늦게 후회하고는 하죠. 실은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드라마 속 변호사들처럼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전달하고 논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논쟁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4단계 공식 CRAC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낯선 표현이죠? 이건 실제로 미국 로스쿨에서 학생들에게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토론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공식인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변호사들의 경우 미국과 같이 따로 이름 붙여진 방식을 배우는 건 아니지만 변호사들의 문서 작성 및 법정에서의 발언 방식이 상당 부분 CRAC 공식과 유사합니다. 이름을 붙이느냐 마느냐의 차이일 뿐 결국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은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일단 CRAC는 C. 결론, R. 규칙, A. 분석, C. 결론 재확인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고 결론에 적용되는 규칙이나 원칙을 제시한 뒤 그 규칙이 내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시 결론을 강조하며 마무리하는 거죠. 이렇게만 들어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이제 이걸 제 전문 분야인 회사법 관련 사안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아무래도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다툼이죠. 최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영풍 측 입장에서 CRAC 공식에 맞춰 주장을 해볼게요. C. 결론. 고려아연의 2025년 1월 23일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은 정지되어야 합니다. R. 규칙. 상법 제376조 및 제380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법령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경우 결의는 취소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임시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A. 분석. 고려아연은 1월 23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상호조에 관한 조항을 위법하게 적용하여 영풍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으므로 1월 23일자 주주총회 결의에는 법률 위반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주주총회는 취소 혹은 무효가 되어야 하는데 원한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동안 위법한 결의의 효력에 따라 회사가 경영되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일단 가처분으로 그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C. 결론 재확인. 따라서 고려아연의 1월 23일자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켜 주십시오. 어떤가요?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니 어려운 법률적 내용이지만 비교적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논리적 주장이 필요한 상황에 이 공식을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차 기간이 다 되었는데 임대인 측에서 집이 나가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를 상정해볼게요. 임대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 상당수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이사갈 집 다 계약해놨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당장 안 주면 경찰에 전세 사기로 신고할 거예요. 일단 이렇게 시작하시겠죠? 그런 말을 들으면 상대방도 같이 화를 낼 겁니다. 내가 일부러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왜 집도 안 나가는데 이사갈 집을 계약하셨느냐? 그건 당신 사정이고 그리고 집을 깨끗하게 써야 집이 잘 나가지 집을 지저분하게 써서 안 나가는 거 아니냐? 이제부터는 서로 자신이 옳다면서 돌고 도는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내 쪽에서는 당연한 주장을 하는 거고 싸워야 할 이유가 없는데 싸움이 시작되었고 심지어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상대방이 본인 입장을 너무 강하게 주장해요. 자, 그럼 임차인이 CRAC 공식을 적용해서 말해보면 어떨까요? C. 결론. 사장님 사정이 어떻든 전세보증금은 무조건 돌려주셔야 합니다. R. 규칙.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당연히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A. 분석. 계약 기간은 2025년 2월까지고 연장하지 않겠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은 건 제 계약 종료와 무관한 사정이죠. C. 결론 재확인. 그러니 근거 없는 억지 부리지 마시고 계약 종료일에 반드시 보증금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훨씬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전달되죠?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뭐라고 반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임대인이라면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글쎄요, 저라면 그냥 당신 말이 다 맞는데 사정이 어려우니 한 번만 양해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 외에는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이후 내 포지션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이 공식의 위력이에요.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핵심에서 벗어난 핑계를 대거나 불필요하게 공격할 틈을 주지 않는 거죠.
공식에 맞게 말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핵심적인 얘기만 하게 되고 상대방도 핵심에서 벗어난 내용으로 논점을 흐리거나 반박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니, 우리도 사실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법 다 알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서 어쩔 수 없이 거칠게 따져야 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화를 내고 따지면 상대방이 알아듣고 상황이 해결되던가요? 논쟁은 싸움이 아니라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논리가 무너지고 내가 먼저 감정적인 공격을 하는 순간 나 자신이 불리한 포지션에 놓인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CRAC 공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설명을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의외로 어렵지 않고 조금만 신경 쓰고 연습하면 나도 일상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싶으시죠? 오늘 알려드린 이 공식을 활용하셔서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처한 문제에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실생활에서 논쟁하면서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와 다른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 테니 그 전에 미리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